안녕하세요 해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6월 23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일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는 비트코인 관련된 시황 차트 4개 보고 바로 이제 Q&A 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금 비트코인 위치를 일단 큰 그림에서 먼저 볼 필요가 있는데, 현재 위치는 채널 4분의 1 지점을 이제 주봉상 막 통과해서 이렇게 첫 번째 양봉을 만들어준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서 2017년도 이제 위치와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 2017년도 5월달 5월 8일 이렇게 첫 번째 양봉을 만들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주봉에서 양봉이 4개 더 나왔습니다. 보시면 양봉이 더 4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4주간 조정을 거치고요. 채널 4분의 1 지점까지 눌러줬죠. 채널 4분의 1 지점과 이 20주평선까지 눌러주고 그 다음에 다시 재차 상승해서 올라갔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은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될 수 있는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제 목표치를 11,700달러로 뒀는데 11,700달러에서 조정을 짧게 줄 수 있는 겁니다. 조정을 지금 이때랑 또 다른 점은 뭐냐면, 이때는 이 채널 4분의 1 지점을 통과하기 전에 이렇게 조정을 여러 차례 줬는데 20주 이평선까지 계속 눌러주면서 조정을 줬는데요. 이번에는 채널 4분의 1 점 닫고 조정을 20주 이평선까지 조정 주지 않고 이렇게 살짝 한번 눌러주고 바로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4분의 1 점 돌파한 이후에도 이와 같이 진행이 되고, 오히려 이렇게 큰 조정은 4분의 보시면 20주 이평선이 이와 같이 올라와서 채널 한 4분의 1 지점까지 올라와 준 이후에 마찬가지로 추가적으로 비트코인도 더 상승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눌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 두셔야 되고, 일단은 단기 목표는 일단 첫 번째 큰 일파라고 이제 본다라고 하면 11,700, 12,000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놓고 봐야 됩니다. 그럼 비트코인은 조정을 언제 받을 것인지 그 부분은 숏 차트랑 이제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비트코인은 채널 4분의 1 점을 이렇게 통과해서 첫 번째 양봉을 만든 위치고, 그럼 이제 우리는 지금 이제 알트코인의 비중이 좀 많이 실려 있는 거잖아요. 비트코인 물량을 좀 줄여서 알트코인에 좀 더 이제 비중을 실어 놓은 그런 상태인데, 일단 이 시총 차트를 보면, 시총 차트는 아까 비트코인 차트와는 약간 다르게 더딘 모습이죠. 보시는 것처럼 4분의 1 지점을 아직까지 터치를 못했습니다. 보면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2017년도 5월 달도 마찬가지로 이때 5월 첫 번째 주가 돼서 그때 채널의 4분의 1 지점을 닿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채널 4분의 1 지점에 닿는 게 지금 이제 시작됐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거의 5주 동안 시총이 올라갑니다. 시총 차트가 5주 동안 상승을 해줬고, 이때 이 시총 차트가 이렇게 큰 상승을 할 때 비트코인은 지금 채널 4분의 1 지점 통과해서 한 이쯤에 있는 상태에서 여기까지 올라온 거고요. 시총 차트는 지금 4분의 1 지점까지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널 중심 근처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 당연히 알트코인들이 비트코인보다 더 크게 상승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도미넌스 차트를 보면요. 도미넌스 차트를 보면 지금 2017년도 보시면 6월달에 도미넌스가 바닥을 찍고 6월달부터 이렇게 상승을 해 나갑니다. 지금 검정색으로 그려진 이게 도미넌스 차트가요. 제가 지금 검정색으로 그린 이 도미넌스 차트로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와사비님이 수정한 15개 코인으로 수정한 도미넌스 차트예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6월달에 바닥을 찍고 올라갔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시총 차트가 6월달 초에 이렇게 조정을 받습니다. 비트코인도 6월달 초에 이렇게 조정을 받아요. 한 달 동안 조정을 받습니다. 그러면 6월달에 시총과 비트코인 둘 다 조정을 받는데 도미넌스는 올라갔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알트코인들이 비트코인보다 훨씬 많이 빠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상승을 해서 올라가게 되면 알트코인들을 최대한 현금화하거나 비트코인으로 바꿔 놓자고 하는 이유가 이 도미넌스 차트를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미넌스 차트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그 부분입니다. 여기서 도미넌스가 이렇게 올라갈 때 시총 차트, 비트코인 차트 둘 다 같이 빠졌다라는 거는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들이 훨씬 더 많이 빠졌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번에 알트코인들이 우리가 순환매가 돌게 되면 그때 알트코인들을 비트코인이라든가 아니면 현금으로 바꿔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일단 지금 현재 위치는, 도미넌스 위치는요, 지금
뭐 채널 상단부를 터치하진 않았습니다. 채널 상단부를 터치하진 않았고, 아직까지는 공간이 조금 더 있어요. 공간이 조금 더 있고, 여기서 지금 현재 지금 61인데 61에서 이번에 이제 우리가 일단 단기적으로 목표치는 46입니다. 46, 45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와사비님이 이 정정한 이 교정된 이 도미넌스 차트로 봤을 때 46 정도까지 도미넌스가 내려오게 되면 그때는 1차적으로 거기에 이제 알트코인들이 충분히 펌핑이 나왔다. 내가 갖고 있는 알트코인이 BTC 마켓 목표치까지 왔다. 라고 하면 그때는 어느 정도 물량을 정리해 주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고, 물론 이제 여기까지 추가적으로 더 도미넌스가 내려와서 알트코인들이 추가적인 더 큰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채널 바닥은 25예요. 25. 그래서 물론 이제 여기까지 온다라고 하면 이때는 거의 알트코인들을 다 현금화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알트코인들 그 이더리움하고 저 같은 경우는 리플 홀딩 물량을 제외한 모든 알트코인들을 현금화하거나 이제 비트코인으로 바꿀 거예요. 여기까지 내려오게 되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면 비트코인은 이제 숏 차트를 보면요. 지금 숏 물량이 일단은 음봉이 나왔습니다. 이 얘기 뭐냐면 비트코인이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일단은 물량을 일정 부분 정리를 한 거죠. 숏 물량을 뭐 강제적으로 정리가 당했든 아니면 자의적으로 정리를 했든 정리를 한 겁니다. 여기에서 이와 같이 추가적으로 채널 상단부까지 조금 더 올라갈지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큰 하락이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큰 하락이 나왔다라는 거는, 하락이 나왔다는 건 숏 물량이 정리가 됐다라는 겁니다. 숏 물량이 정리가 되면 정리된 다음에는 비트코인을 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숏을 친 사람들이 이미 손절을 다 했잖아요. 손절해서 이만큼 어떻게 보면 잘라낸 겁니다. 손해를 보고 잘라냈다라고 하면,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도 잘라냈다라고 하면 그때는 그 세력 입장에서 더 이상 이제 숏 물량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면 빼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실제로 이걸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보시면 지금 숏이 이렇게 급락이 나왔던 이 자리가 5월 16일이고요. 5월 16일 9시, 5월 16일 9시고요. 보시면 4시간 봉으로 바꿔서요. 비트코인도 이렇게 크게 하락했던 걸 보면 5월 17일 9시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무슨 얘기냐면, 숏 물량이 먼저 하루 전에 정리가 싹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이렇게 크게 급락이 나왔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숏을 손절했던 사람들이, 야, 하루만 더 기다렸다 내가 숏 정리했으면 손해 안 보고 나올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이제 아쉬움이 들게 계속 만든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숏 물량, 비트코인 숏 물량이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채널 바닥까지, 일단은 지금 이제 어떤 움직임을 우리가 봐야 되는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 숏 물량이 줄어들었다라는 건 비트코인이 조정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이렇게 보고 Q&A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럼 Q&A로 들어가서 CJ님이 써주신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존 아저씨를 따라서 뉴욕에 있는 블룸버그 본사를 다녀왔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블룸버그에서 편집자분하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나름 유명한 분이시래요. 비즈니스 위크 그분 편집자 분이시고, 그분하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물어봤는데, 쉬는 시간에 일단은 그 페이스북 리브라가 게임 체인저가 될 것 같다. 그리고 다른 코인들은 그거 1999년 닷컴 버블 같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짧은 대화였는데 뉘앙스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뉘앙스는 느껴졌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정리한 내용을 이제 읽어볼게요. 페이스북에 첫 번째, 페이스북의 이번 소식은 월가 메인스트림에 있어서 큰 사건임이 분명하다.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에 어쩌네 하면서 우리가 보유한 코인한테 나쁜 소식일 리 없다, 오히려 좋다, 이러고 있지만 걔네들한테는 IT 공룡이 이 시장에 뛰어든다는 의미가 더 강한 것 같다라는 겁니다. 변형된 법정 통화량의 증가 때문이던지, 두 번째, 현존하는 코인 시장은 아직 메인스트림의 메인 메뉴는 아니다. 우리가 이 분야를 떠오르는 샛별, 4차 산업의 한 축, 제2의 IT 붐으로 생각하고 투자를 하는데, 걔네들한테는 이게 또 아직까지 주된 관심을 줄 만한 시장은 아니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이런 오만방자한 태도가 일견 이해가 되는 게, 우리가 이곳에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30위 이내의 코인들 위주로 우리가 이제 보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100위권 밖은 약간 우리도 이제 관심 바뀐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 그 주류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지금 뭐 우리가 코인이 제2의 구글, 아마존이 뭐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이 시장을 봤을 때는 야, 이 시장 사이즈 자체가 전체적인 시장, 뭐 금시장이라든가 아니면 주식시장, 뭐 채권시장에 비교해 봤을 때는 굉장히 작은 시장이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그런 코인들이 제2의 구글, 아마존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런 위험한 배팅을 할 수가 없으니 니네가 그렇게 잘 났으면 30위 안으로 일단 들어와라. 그러면 투자를 고려해 보겠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인 거지. 주식, 채권, 금, 현물, 부동산 가지고 노는 메인스트림 언니들은 코인 시장이 아직 너무 작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시총 이제 겨우 3천억 달러, 금 시장이 7조 달러라고 하면 20분의 1이고요. 구글링에서 찾아본 주식시장이 69조 달러라고 하면 이제 200분의 1이고요. 뭐 채권, 부동산은 뭐 더 큰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 암호화폐 시장은 굉장히 작은 시장이다. 아직까지 굉장히 작은 시장이고, 걔네들 입장에서 봤을 때, 주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왜 코인 시장 안 쳐다봐 이렇게 얘기해봤자 야, 이거 뭐 너무 작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관심이 크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아까 얘기했던 그 페이스북 IT 대기업이 이 시장에 이제 뛰어들었다라는 거에 좀 더 이제 걔네들은 의미를 두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결론으로 페이스북 코인이 메인스트림에 문을 여는데 영향력이 장난 아닐 것 같다, 이야기를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분이 이제 써주신 그 블로그 내용이었나요? 거기서 보면 페이스북의 그 스테이블 코인이 일단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기존 어떤 규제들을 많이 없애놓는 역할을 할 것이다. 페이스북이 이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여러 가지 규제들을 많이 없애놓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또 메인 어떤 금융권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 시장에 관심을 보이게 만드는 어떤 그 촉매제가, 시발점이 될 수 있다. 페이스북이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요. DGS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이장님, 그런데 이더가 0.1 사토시가 되는 것이 비트가 채널의 고점을 찍기 전이라고 하면 다행이지만 채널의 고점을 찍고 내려오면서 0.1 사토시가 되는 것은 결국 현금 자산은 줄어드는 꼴이 되는 건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계획하시는 리플 2만 사토시가 2017년에 BTC가 하락하면서 형성된 사토시가라서 리플 2만 사토시로 교체했을 때, BTC로 교체했을 때 이는 이미 하락을 하는 중일 것 같아서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보시면 2017년도 리플 차트를 보면요, 만약에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만 사토시에 정리를 했습니다. 이때 첫 번째 이제 5월달에 먼저 2만 사토시 왔죠. 그래서 2만 사토시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올라갔는데 일단 2만 사토시 정리를 했다라고 할게요. 2만 사토시인 5월 14일 날 비트코인으로 바꿨습니다. 이때 비트코인으로 바꿨죠. 근데 비트코인도 이제 6월 달부터 조정을 받았습니다. 보면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 비트코인 차트가 주봉으로 볼게요. 주봉으로 보면 보시는 것처럼 5월 달에 비트코인이 이렇게 조정을 받습니다. 5월 말부터 6월 초부터 7월 동안 7월까지 이렇게 조정을 받아요. 그 이후에 그러면 이때 이제 바꾼 거잖아요. 비트코인 3,000달러일 때 그 이후에 비트코인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2만 달러까지. 그러면 무슨 얘기냐? 지금 이제 얘기해 주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번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죠. 이번 이 상승, 채널 상단부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만약에 리플이 2만 사토시까지 와가지고요, 우리가 2만 사토시를 비트코인으로 교체를 해주면 비트코인이 이렇게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때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때는 이제 이때 이제 비트코인이 한번 같이 알트코인들과 거의 이제 고점을 같이 한번 해줬고 그 이후에 비트코인 혼자 먼저 올라갔죠.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알트코인을 리플 2만 사토시에서 비트코인으로 바꿨다라고 하면 오히려 비트코인으로 한 차례 큰 사이클을 또 먹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마찬가지로 여기서 비트코인 큰 상승했을 때 다시 알트코인으로 바꾼다라고 하면 총 3번 매매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먼저 지금 갖고 있는 리플을 비트코인으로, 그리고 비트코인을 다시 리플로, 그리고 그 리플을 마지막 현금화 한다라고 하면 이 3번 사이클에서 수익을 저는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꼭 우리가 꼭지에서 먹지 않고 그냥 분할 매수만 해줘도 그 수익률을 그냥 홀딩하는 것과는 훨씬 더 큰 수익률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예전에 이제 와사비님이 예전 데이터 가지고 이제 쭉 했을 때 수익률이 이렇게 교체 매매하는 게 월등히 앞선다는 걸 이제 증명을 했습니다. 일정 부분 홀딩 물량을 두고 나머지 물량으로 교체를 해도 훨씬 수익률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어찌됐든 물려도 비트코인으로 물리는 건 상관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물려도 고점에 물려도 비트코인으로 물리면 언제든지 그거는 이제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봐요, 저는. 예, 이렇게 보고 잠시만요. 예. 그리고 이제 저는 이거는 비트코인이 계속 상승할 거라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 만약에 그렇지 않은 분들은 나는 이제 비트코인으로 늘리는 거는 관심 없다. 오히려 나는 현금, 그러니까 원화 기준으로 이제 보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원화로 이제 매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원화로 매도하시면 되고, 이번에 알트코인이 상승했을 때는 저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반 정도는 비트코인, 반 정도는 알트코인으로 가져가자라고 했어요. 현금화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 비트코인으로 전환하는 게 아니라 2만 사토시 됐을 때 일정 부분 비트코인, 일정 부분 현금화 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보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리프589님이 The First Domino Has Fallen 이렇게 써주셨는데, 이게 결국에 지금 이 의미가 써주신 게 아까 이제 페이스북 CJ님이 블룸버그 거기 편집자분하고 이제 얘기했던 그 편집자분이 페이스북이 이 시장에 뛰어든 게 굉장히 큰 어떤 게임 체인저 같다라고 한 부분하고, 저는 지금 리플589님이 이렇게 한 줄 써주신 이 내용하고 맞물리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뭐냐면 이미 첫 번째 도미노가 이제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넘어졌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도미노가 넘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연쇄적으로 뭐 페이스북 이어서 뭐 구글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런 큰 기업들, 그리고 큰 은행가들이 이 시장으로, 암호화폐 시장으로 이제 올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 의미를 이제 써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에베베베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폴리메스 한번 봐주시면 안 될까요? 비트코인 점유율이 떨어지면서 알트들이 상승하는데 그 상승분 순환매에 들어가지 못하는 알트코인은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셨고, 일단 아직 차례가 안 온 걸 수 있습니다. 아직 차례가 안 온 걸 수 있고, 일단 상승은 순환매는 돌긴 돌아요. 돌긴 도는데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비트코인 BTC 마켓에서 저점을 매년 낮추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종목들은 BTC 마켓 고점까지, 그 전에 고점까지 가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들은 BTC 마켓에서 조금씩이라도 저점을 높이면서 우상향하는 거고요. 어떤 종목들은 이렇게 그냥 수평적으로 평행하게 움직이고, 어떤 종목들은 우하향해서 움직입니다. 우하향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저점을 낮추니까 고점도 당연히 낮아지겠죠. 그러면 고점도 낮아져서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전 고점보다 낮은 상태에서 이거는 상승을 마무리할 수 있다.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어찌됐든 BTC 마켓에서 한 차례 상승은 나올 거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물론 당연히 그 전에 만약에 어떤 악재가 있어서 개발을 멈춘다던가 노드가 돌아가지 않는다던가 이렇게 되면, 그때는 당연히 그 해당 종목은 급격하게 바로 이제 0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보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막걸리 17년사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사쿠라 예언가의 마리온이 가볍게 듣고 흘려 보내시길 바랍니다. 상봉 1700, 1900 찍고 조정 진입할 듯 합니다. 뭐 이렇게 진행될 수도 있죠. 일단 되돌림 피보나치 23.6, 38.2를 본다라고 하면 780만원에서 940만원이 조정 예상 구간이다, 이렇게 써주셨고요. 여기에서 리플이 6월 중에 이제 6월 뭐 며칠 안 남았습니다. 6월 중에 600원 돌파를 못할 시에 오히려 전체 조정폭을 줄이고 8월까지 중기 상승으로 이어갈 듯 하다. 비트 그래서 1600에서 1800만원까지 기대합니다. 리플은 1200원에서 2200원까지 후자로 짧게 간다라고 하면 조정 행보를 거친 후에 연말 아마 내년 초 5만불까지 가자, 이렇게 써주는데, 일단 보시면 지금 얘기해 주셨던 부분을 원화 차트로 이제 본다라고 하면요.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이 파동 1파, 2파, 3파, 4파, 5파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여기서 조정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제 막걸리 17년사님이 써주신 내용 보면 940만원이 이제 이때 고점 역할을 했던 부분이고, 780만원은 이때 이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 라인이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지 않겠냐, 한 2주 정도. 2주 정도라고 하면 지금 20주 이평선, 지금 이 빨간색이 20주 이평선입니다. 그래서 20주 이평선이 이 정도 각도로 올라오고 있고, 만약에 여기서 강하게 조정을 받아서 790만원, 80만원까지 이렇게 눌러준다라고 하면, 그러면 올라오고 있는 20주 이평선을 한번 터치를 해주고 다시 재차 빨리 올라가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진행이 될 수도 있고, 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정을 이렇게 깊게 안 주고 짧게 옆으로 그냥 누우면서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주고 또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주봉을 추가적으로 더 양봉으로 만들어 줄 수도 있다. 예, 그래서 뭐 어떤 경우로 진행되든 뭐 어차피 한 달 정도 차이기 때문에 크게 이제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막걸리 17년사님이 써주신 내용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국제자금 세탁 규제안 개인적 고찰 규제 내용을 두루두루 살펴보니 쓸데없는 내용뿐. 첫 번째 잡거래소 퇴출, 두 번째 실명 전환, 거래 투명성 확보, 세 번째 달러 패권 견고. 뭐 별거 없네요. 우선 전체 권고안은 크립토 시장의 긍정 신호로 받아들이며 미 달러 패권의 장기 연장 포석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살짝 코인별 희비가 엇갈릴 명암이 드리우며 특히 리플은 장기적 대형 호재로 보이네요. 이렇게 이제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앙화 시스템에서 투명성 제고에 따른 리플 키워주기로 개인적 해석됩니다. 이렇게 써줘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허성훈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제목은 베어러블 가이 3개의 태양과 3개의 달. 그래서 일단은 약간 찌라시, 그 베어러블 가이 찌라시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일단은 재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트는 오르는데 리플은 언제 오르나 많이 지치실 것 같아서 가십거리 코멘트를 달아봅니다. 베어러블 가이는 XRP를 오랫동안 보아오신 분들은 다들 아시는 미스터리 트위터 유저입니다. 얘기를 해줬고 베어러블 가이가 이 예상한 589가 589 달러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날짜를 의미하는 거다. 그래서 날짜는 여기 보면 그 베어러블 가이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 이 태양과 이 달 모양이요. 이거를 이제 날짜로 비교해서 봤을 때 잠깐만 이거랑 그 다음에 이 달 날짜, 이 달 모양을 가지고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달의 날짜를 맞췄다라고 합니다. 맞춰 보니까 날짜가 3개가 나왔는데 첫째 번 날짜가 5월 18일 그리고 8월 15일 그 다음에 이제 9월 1일이래요. 그래서 5월 18일에 뭐 XRP의 첫 번째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 제가 날짜를 확인해 보니까 5월 18일하고 약간 다르긴 한데 일단 그 달 모양하고 이제 비교해 보니까 아마 5월 뭐 16일이었나요? 하여튼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일단 지났으니까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리고 8월 15일, 9월 1일에 이렇게 큰 움직임이 예상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재미로 실제 그러면 앞으로 이제 8월 중순하고 9월 첫째 날 실제 리플이 어떤 큰 움직임을 보이는지 그 부분을 이제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뭐 이렇게 베어러블 가이 이런 그림을 가지고 예상을 해주시는 분들 보면 예상하는 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일단 이때 5월달에 그러면 5월달에 이렇게 달력에서 태양이 뜨는 모습이 나왔다라는 거는 일단 5월달에 죄송합니다. XRP가 먼저 큰 움직임이 한 차례 나왔다. 그 스타트를 끊었다라는 걸 이제 의미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이제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고 뭐 여러 가지 뭐 회사들 이렇게 보니까 뭐 비자, 코인베이스, 피델리티 이렇게 있고요. 또 이렇게 뭐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런 거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그냥 재미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막걸리 17년사님이 써주신 내용 한 가지 또 볼게요. 미 연준 금리 동결 및 다가올 금리 인하 정책은 트럼프 재선과 행정부의 힘을 실어줌과 동시에 대중국 조직이 이탄 진입이죠. 위안화 상승과 미 수출량도 줄어들고 중국의 애플 구직 인구가 100만이 넘어가며 뼈아픈 중국 급수 때리기가 가속화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트럼프 행정부의 탄력적 힘이 실리면서 달러 강세가 당분간 이어지겠지만 원화의 가치는 개떡락하며 국내 경기는 곡소리와 분노, 분개, 실현의 암울한 시대로 급속히 접어들 거라 예상이 됩니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여기서 이제 약간 저랑 이제 다른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만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저는 이제 위안화가 상승할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뭐냐면 이제 위안화 상승을 보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그 중국 입장에서 수출을 많이 하기 위해서 위안화가 약세로 가길 원한다. 중국이 이렇게 이제 보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거는 좀 반대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융 세력 입장에서 지금 중국을 손을 보는데 중국을 손을 어떻게 볼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예전 IMF 때 우리나라가 자본시장 개방을 어떻게 하게 됐냐면 결국 우리나라 원화가 급속도로 약세로 가면서 외환 보유고가 빠져나가고요. 그 외환 보유고 빠져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두 손 두 발 들고 자본시장 개방을 한 겁니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만약에 금융 세력 입장에서 중국을 어떻게 손볼 것인가 라고 하면 당연히 위안화를 약세로 이제 몰아 넣어야 되는 거죠. 위안화 약세로 몰아 넣어서 중국 국민들이 어떤 인플레이션 수입 물가가 올라가서 인플레이션으로 고통을 겪게 만들고
그 금융세력 입장에서요. 그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더해서 외환보유고 빠져나가게 만들어서 여러 가지 면으로 중국이 힘들게 만드는 거는 저는 이제 위안화 약세로 몰아넣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그 인민은행에서 7위안 넘어가지 못하게끔 계속 이제 방어를 하고 있는 게 그때 갖고 있던 자신들 달러 보유량을 풀면서 이게 방어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중국 인민은행이 원하는 방향은 사실은 뭐 이게 중국 위안화가 강세로 가는 것도 원하지 않고 완전 약세로 가는 것도 원하지 않는 겁니다. 6위안에서 한 7위안 사이에서 이제 머무르기를 원하는데, 여기서 이제 7위안으로 넘어가게 되면 더 이제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7위안으로 넘어가게 돼서 만약에 수출이 늘어난다. 이거는 수출이 늘어나면 지난번에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약에 7위안 넘어가게 되면 상계 관세를 때리겠다. 그래서 니네가 만약에 그 위안화를 인위적으로 약세로 만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세를 추가적인 상계 관세를 때리겠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명분을 쌓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봅니다. 뭐냐면, 야, 우리가 니들 위안화 약세로 몰아넣는 거 아니고 니들이 지금 수출 잘 되게 하려고 위안화 약세로 진행시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고, 그때 인민은행 뭐 관계자였나 그 중국 정부 관계자가 우리가 위안화 약세로 몰아넣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본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제가 보는 관점은 금융 세력들은 위안화 약세로 이제 몰아붙일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중국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면서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내부적으로 어떤 정부에 반하는 그런 움직임을 많이 보일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더해서 또 이제 그 위안화 약세가 된 부분을 상계 관세를 때려서 오히려 이제 수출도 더 안 되게 만들 거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되리라 봅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보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라기부님이 질문해 주신 내용 볼게요. 이장님은 홀딩 비율을 어떻게 정하셨나요? 갑자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아마 알트코인들 매도할 때 나머지 홀딩을 어떻게 할 거냐, 이더리움하고 이제 리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뭐 비트코인도 지금 제가 원래 이제 갖고 있던 물량에서 20% 이렇게 갖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리플이랑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리플하고 이더리움이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크게 올라와서 제가 이제 매도를 하게 될 때 아무리 리플 가격이 올라오고 아무리 이제 이더리움 가격이 올라가도 20에서 30% 정도 물량은 매도하지 않고 홀딩해서 가져갈 겁니다. 예. 그리고 전체적인 이 암호화폐 비중도 마찬가지예요. 채널 상단부까지 와서 뭐 비트코인이든 알트코인들이 그 채널 상단부까지 와서 올라온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나머지 알트코인들 20%, 제 전체 자산에서 20%에 해당하는 그 코인들은 그대로 끌고 갈 거다. 그건 이제 까치밥이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걸 현금화하진 않을 겁니다. 이렇게 보고 다음으로 그럼 아주 도화염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해밀리 가족분들 모두 즐거운 토요일 밤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어제 써주신 거고요. 항상 좋은 영상 감사드리고 댓글로 좋은 정보 주시는 많은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CJ님이 토요일 밤을 즐기려면 빠질 수 없지. 이장 언니에게 청해 듣겠습니다. 그대 나를 두고 떠나가지 마라. 토요일은 밤이 좋아, 이렇게 써주셨는데, 일단 이거를 제가 이제 이 멜로디가 생각이 안 나야 되는데 저도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 멜로디가 바로 가사를 딱 보자마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아마 이 멜로디 아시는 분들은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일 것 같고, 20대 분들은 아마 모를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어떤 노래인지 모를 것 같은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짧게 불러보겠습니다. 예. 그대 나를 두고 떠나가지 마라. 토요일은 밤이 좋아. 예. 넘어가겠습니다. 빨리. 예. 부끄럽네요. 다음으로 이제 김도규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뭔가 제 스스로가 음모론자가 된 듯 합니다만, FATF의 권고안으로 나온 준비기간 2020년 6월까지라는 이 시기도 뭔가 냄새가 납니다. 세력아 2020년 6월까지 맘 편히 먹고 준비할 거 준비하고 해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네요. 세력은 이번 상승장에서 2020년 6월까지 비트 및 메이저 알트들을 사서 코인별로 영향력을 더 장악할 거고, 일부는 매도해서 현금 확보를 하겠죠. 6월 전까지 모든 작업을 마무리하겠죠. 그리고 이제 대중들한테, 지금 현재 이 시장에 들어와 있는 대중들보다 훨씬 많은 대중들한테 이 암호화폐 시장을 알리는 그런 이제 계기로 마련할 것 같습니다. 신분이 드러나지 않게 차명 계좌로 보유분을 돌린다든가 여러 계좌로 분산을 시킨다든가, 이런 일련의 작업을 2020년 6월까지 마무리하라는 FATF가 세력에게 보내는 메시지 같기도 합니다. 뭐 FATF나 뭐 IMF나 세계은행이나 다 한통속입니다. 그래서 다 그들끼리 어떻게 보면 이미 스케줄 맞춰놓고 진행하는 거라고 저도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음모론자가 된 거가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안 믿는 분들은 야 그게 말이 되냐? 어떻게 뭐 IMF 뒤에 뭐죠? 금융세력 일루미너티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좀 더 깊게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안 보면 이게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예.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은동님이 써주신 내용 보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좀 짧게. 예상과는 달리 비트코인의 독주가 심하네요. 2주 전 비트코인을 매도해서 알트를 좀 샀는데 소량 남아있는 비트코인은 23%의 수익이 나고 있고 바닥이라 생각한 알트는 지하실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알트코인도 BTC 마켓에서는 빠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원화라든가 달러 가격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될지 알트의 폭등이 얼마 안 남은 건지는 모르겠네요. 비트의 숏 포지션이 증가할수록 더 강력하게 오르고 있고 알트의 롱 포지션이 증가할수록 반대로 더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요즘 드는 생각은 비트코인 계단 가격과 상관없이 무슨 코인 한 개가 몇천만 원이 말이 되느냐 하는 관점, 비트가 만불이 넘으니 10만 불 예측이 바로 나오고 비트코인을 최상위 부유층과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수단으로 활용하는 수요는 더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개월 혹은 1년 후에 이런 말이 암호화폐 시장의 정설처럼 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진짜 부자가 되고 싶었다면 비트를 샀어야지. 비트가 조금밖에 없는 코인은 이제 너무 비싸져서 살 수가 없네요. 기다리는 수밖에 이렇게 써주셨는데 일단 이거는 경험을 아마 안 해보신 분들은 야 비트코인이 계속 올라가니까 비트코인만 진짜 계속 가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거는 이제 아마 이거 제가 계속 이야기로 말로 해봤자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알트코인들이 한번 순환매가 돌고 나면 그때 H채널이 했던 얘기가 이런 얘기였구나 라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항상 비트코인 최고점에서 비트코인을 다 매도해서 알트코인을 딱 최저점에서 딱 하면 제일 좋죠.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신의 영역이다 라고 보고 우리는 이제 분할로 매도해서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고점일 때 분할로 매도해서 알트코인들 매수해서 지금 갖고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알트코인들이 또 펌핑이 날 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지난번에 라이트코인 최고점에서 매수 못하고 최고점이 0.017였나 그랬잖아요. 근데 0.01호에 매도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냥 어느 정도 분할로 매도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알트코인들도 분명히 라이트코인 올라갔던 것처럼 순환매가 돌 것이고 그때 분할로 매도해서 그 알트코인들을 비트코인 그리고 알트코인들을 현금화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올 겁니다. 다만 지금 가격이 올라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건데 그거는 조금 이제 앞으로 한두 달 지켜보시면 어떤 식으로 이제 흘러갈지 볼 수 있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이번 사이클에 알트코인이 안 올라가면 어떡하냐 안 올라가도 이번 만약에 상승 사이클 이번에 비트코인이 6만 달러까지 올라가는 그 상승 사이클에서 한 번은 알트코인들도 BTC 마켓에서 올라가는 타이밍이 올 거라는 겁니다. 그럼 그때 정리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시파더님 써주신 내용도 추가적으로 좀 볼게요. 이장님이 말씀하신 비트 도미넌스 채널에서 하단으로 내려올 때가 올 거예요. 그때가 알트를 매도해서 비트를 싸게 바꾸는 시기가 올 듯 싶네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맞습니다. 제가 이제 하는 얘기가 사실 지금 소시파더님이 써주신 이야기고요. 다음으로 이제 CJ님이 언니의 비트 알트 교체 타이밍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매매에 대해 언니의 평가가 좀 이런 것 같은데 내가 잘 가는 사이트에서 가져온 글이야. 그러니까 지금 아직 때가 안 됐다라는 겁니다. 먼저 큰 틀에서 에너지가 가는 방향을 읽을 것, 블록체인이 문명의 이기임을 인지할 것, 두 번째로 요즘 뜨는 트렌드 주변에서 얼쩡거릴 것, 코인 시장에 발을 담글 것, 세 번째 쉽사리 링 위에 등판하지 말고 기회가 오기를 기다릴 것, 타이밍을 잴 수 있다면 능력껏 해라. 비중대로 바람에 떠서 날아간다. 가벼운 자가 먼저 날아가고 무거운 자가 끝까지 자리를 지킨다. 일희일비 하지 말고 계속 공부해라. 그래서 내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확률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 확률을 믿고 장기전을 해야 한다. 신돈이 맹신이니 세상의 조롱을 버티며 새로운 세상의 출현을 믿고 기다릴 것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그래서 일단 금은동님 좀 이게 비트코인만 올라가는 것 같으니까 좀 마음이 약간 조급해지신 것 같은데 일단 조금 이게 조금이라고 해봤자 사실 우리 이제까지 1년 반 기다렸잖아요. 앞으로 한두 달 정도만 딱 기다리면 알트코인들 움직임이 저는 분명히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의견 그리고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은 정보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댓글 써주신 패밀리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패밀리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 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